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 조선일보에서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악의적이죠. 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을 부탁했다는 완벽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포, 회람, 공유하는 사람, 유튜버, 블로거 포함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 이 글을 쓰고 또 바로 유포, 회람, 공유하는 사람 모두 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상훈 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쓰셨는데요. 이 글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 글 한번 보겠습니다. 가짜뉴스 조민 세브란스 피부과의 탄생 확산 과정을 추적해보니, 자, 전상훈 본인은 25년차 홍보인입니다. 전통 매체는 물론 SNS 등의 뉴미디어의 생리와 작동 법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계에서는 저를 나름 전문가로 대우해줍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조민 세브란스 피부과 기사가 발단이 된 희대의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 시간대별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1. 성명불상의 A라는 자가 조민이 세브란스를 찾아가서 인턴 청탁했다는 가짜뉴스 스토리를 최초로 창작함. 2. 이 성명불상 A가 다양한 가짜 아이디를 만든 후 포털기사, 인터넷 게시판, 극우 유튜버 방송 등의 댓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함. A가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본 B, C, D들이 사실 확인 없이 온라인 공간에 각자 퍼뜨리기 시작함. A와 B, C, D 등이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단과 같은 성격의 민간 가짜뉴스 조작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8월 26일 강용석이 가로세로 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GTR이라는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 라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강용석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그 와중에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라며 조국 장관 일가를 비난하면서 조민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 시킴. 8월 26일 또 다른 유튜버 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취소 TV가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틀어주며 가짜뉴스를 더욱 자극적으로 확산시킴.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기사를 자주 쓰는 조선일보 기자가 강용석의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 조민 연세대 피부과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들을 시청한 후 기사를 쓰기 시작해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일보는 8월 28일자 신문 초판에 게재함. 조선일보는 8월 28일 초판에 조민 세브란스 피부과 기사를 게재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 인쇄판에는 이 기사를 다른 기사로 대체함. 조민 세브란스 피부과 기사는 조선닷컴과 포털 사이트 온라인 기사로도 제공하지 않음. 일부 조선일보 독자들이 초판에 실린 조민 세브란스 피부과 기사를 사진 촬영하여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렸고 현재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 및 국시 거부 중인 의대생 카톡방에 이 기사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며 그 카톡방에서 조국과 조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짐. 조선일보 기자는 조민과 세브란스 피부과 과장급 교수가 만났다고 복수의 연세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며 취재원이 있음을 기사에서 밝혔지만 8월 28일 아침 연세의료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는 피부과 교수 누구도 조민을 만난 적이 없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며 조선일보 기사가 가짜뉴스임을 확인함.
8월 28일 아침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가짜뉴스 기사가 실렸음을 제보받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 및 박상현, 황지윤 기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표함. 조선일보 가짜뉴스 기사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유포회람 공유하는 사람, 유튜버, 블로거 포함에게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함.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결론! 조선일보와 박상현, 황지윤 기자, 강용석 등 유튜버들 가짜뉴스를 최초로 만든 A와 A의 가짜뉴스를 댓글 등으로 퍼나른 수많은 자들 모두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통해 탈탈 털리게 됨. 끝! 교훈! 가짜뉴스 창작할 대가리가 있으면 숨어서 댓글놀이 하지 말고 아예 가짜뉴스를 표방하는 유튜버를 하라. 배가 망신하는 건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전통 매체 기자들은 유튜브 또는 SNS 등에서 팩트라고 떠도는 것들을 즉시 받아쓰기 하지 말라.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한 후 자신이 있을 때만 기사화하라. 안 그러면 배가 망신한다. 민주시민들도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주장이 자기 주장과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떡밥 물기를 하지 마라. 천천히 확인해보고 확신이 들 때만 자신의 주장으로 당당하게 말하라. 가짜뉴스에 낚이면 민주시민도 패가 망신한다. 야, 이분 이 시나리오를 쭉 정리를 매우 잘해주셨어요.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창작을 하고 이걸 누군가가 퍼다 나르고 그러다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덥석 물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이 한 말을 또 다른 극우 유튜버가 또 덥석 물고 그러다가 이게 퍼져나가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이걸 또 덥석 물어서 기사화하고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가짜뉴스라는 걸 확인했나 봅니다. 초판에만 있고 그 이후에는 이 기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나 또 이게 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사직서를 내고 전공의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대생들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과 조민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 자, 정말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 뉴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걸 또 네티즌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넥스트 메디신이라는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의사 커뮤니티에서 처음 가짜 뉴스가 올려지고 그게 다른 커뮤니티에 옮겨지고 유튜브로 갔다가 조선일보가 물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거 완벽한 가짜뉴스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넥스트 메디신 의사 커뮤니티에 처음 올려진 글들이 다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자, 요즘에 의사들이 신뢰를 좀 잃고 있죠. 환자를 볼모로 진료 거부를 한다라는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자, 의사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의사들의 입장이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일베죠. 거기다가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 이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의사협회 선거 때 최대집 그 다음으로 표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집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의사협회장이 됐을 거예요. 이 양반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야외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들이 극우, 일베 이쪽하고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보십시오. 넥스트 메디신이라고 하는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의사 여러분들, 진료를 하세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왜 환자를 생각해야지 정치를 합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왜 만들어냅니까? 넥스메디신이라는 곳이 의사들만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퍼뜨린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거 의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었구만, 이렇게 판단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의사분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글을 만든 사람 찾아내서 조국 전 장관이 아마도 형사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선일보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공세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진짜 힘든 와중에 이런 공격까지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감염병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서 이걸 수습하기에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진료 거부에 들어가고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줄줄이 사표를 쓰고 전임의들까지 우리도 동참한다라고 하고, 시골에 있는 의사들과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집단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 예배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우리를 영업장 취급하지 마라,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다 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단들, 여기 없는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세금도 안 내는 자들이죠. 기득권입니다. 의사들, 시골의 의사와 간호사들, 이들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의사들, 전공의들은 기득권이죠. 지방에 있는 의사들과 수많은 간호사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죠. 검찰들, 언론들 다 보시면 기득권 세력들의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끌어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기득권으로 가는 것이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기득권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기득권과 소외받은 계층은 순환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공고해진 이 기득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패해진 기득권은 적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조국 전 장관님, 이 가짜뉴스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다 형사처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건강 챙깁시다. 미통당이 주범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